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를 둘러싸고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칼슘의 보고이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마셔야 되고, 이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최선의 음식이다.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가장 많이 들었던 견해이죠. 두 번째, 아니다. 우유는 암을 촉발시키는 방아쇠이며 우유는 암을 성장시키는 부스터이고 우유는 골다공증과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음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런 대립을 우유에 대해서 하나의 식품을 놓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두 개의 견해가 정말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업계는 세계적으로 이제 막강한 자금력으로 오래전부터 정계와 학계 이런 각계의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거대한 자금은 우유에 대한 어떤 험담이라도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돈으로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유익한 정보라면 기꺼이 우유의 해독에 대해서, 우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유에 대한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코넬 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콜린 캠벨 박사의 그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그 결과를 보면 섬찟한 그런 결과인데요. 콜린 캠벨 박사가 수백 마리의 쥐를 가지고 100주간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쥐에게 아플라톡신을 주사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다이옥신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그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간암을 유발시키는데 아플라톡신이 가장 강력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쥐에게 아플라톡신을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을 주입한 쥐들에게 우유 단백질이 열량의 20%에 해당되도록 설정을 해서 먹이를 줍니다. 100주간 관찰을 하죠. 이렇게 관찰한 결과 실험용 쥐들의 100%가 간암에 걸렸고 거의 다 죽고 대부분 이제 사경을 헤매는, 이제 쥐는 수명이 2년이기 때문에 그 100주를 시험 기간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쥐들이 다 암에 걸리고 이제 거의 다 사경에 이제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군으로 아플라톡신을 똑같은 양을 주입하고 우유 단백질, 그러니까 카제인이죠. 열량의 5%에 해당된 우유 단백질을 포함시킨 먹이를 준 쥐들이 대조군입니다. 이 쥐들은 한 마리도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건강하고 털도 아주 매끄럽고 100주간 관찰한 결과이죠. 날마다 우유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기분 나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섬찟하죠. 100%와 0%입니다. 이 수백 마리의 쥐를 가지고 아플라톡신을 똑같이 주입을 한 다음에 우유 카제인을 먹이에 20%를 준 그룹과 5%의 먹이를 준 그룹의 그 차이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유 단백질과 이 발암과 간암 발생과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사람하고 쥐는 이 단백질 필요량도 비슷하고 단백질을 체내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아주 닮았다고 합니다. 이제 일정 수준의 그 우유 단백질을, 일정 수준 이상의 우유 섭취가 암을 발생시키는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명백하게 느껴졌지만은 이 우유에 대해서는 우유를 먹으면 암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이 발표는 너무나 그 쇼킹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화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존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유 내지는 그 우유가 함유된 유제품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면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소비를 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암을 일으키는 음식이다, 혹은 뭐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발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콜린 캠벨 박사는 그 실험 이후에 그 수백 가지의 그런 연구 실험을 이제 거칩니다. 거치면서 훨씬 더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우유 단백질을 포함하는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식사량의 열량 섭취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그 암을 발생시키는 방아쇠다, 암을 촉발하는 요인자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는 그 암을 성장시키는 부스터다. 이런 내용의 요약하면 그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열량의 20% 이상을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 3배 이상의 암 발병률을, 3배라는 건 300%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3배 이상의 그런 발병률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집단 5%, 동물성 단백질이나 우유를 식사에 5% 미만으로 먹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유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이 섭취량을 줄이면 이 암의 성장이 중지되고 때로는 역전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암과 우유와 관련하는 연구의 그런 중요한 이제 결과로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하는 정말 오래된 그 구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간단한 통계를 보면요. 스웨덴이 세계에서 우유 섭취량이 1위입니다. 제일 우유를 많이 마시죠. 그럼 뼈가 튼튼해야 되겠죠. 근데 스웨덴의 그 50세 이상 여성의 대퇴골 경부 골절률은 이제 세계에서 1위입니다. 참 이상한 내용이죠.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스웨덴 사람들이 뼈가 제일 잘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낙농업이 발달해 있고 소비가 육식과 우유 소비에 아주 선두주자죠.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유를 3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골절률이 일본 사람들보다 3배 더 높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률이 일본보다 3배 더 높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1인당 우유 소비량, 그러니까 유제품을 포함하는 우유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는 또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뼈는 정말 튼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50세 이상 여성 통계인데요. 세계에서 골반 골절률이 1위입니다. 미국이. 이제 1992년 예일대 이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단백질 섭취, 그러니까 우유를 포함하는 단백질 섭취와 골절률을 요약한 걸 보면은 50세 이상 여성의 그 골절률의 70%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기인한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하고 되게 거리가 먼 거죠.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을 포함하는 이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70% 이상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마크 헥스테드 교수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오랫동안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를 하면 우리 체내에서는 칼슘이 들어오면은 이건 뼈로 보내고 이거는 너무 많으면 배출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의 조절을 하는 조정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칼슘이 계속해서 지나치게 들어오면 이거를 조절하는 조절인자가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골다공증과 골절의 그 주요 원인이 이 칼슘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 조절인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골절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골고루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그 우유를 많이 마시는데 비례해서 뼈가 더 잘 부러진다 하는 이 어이없는 상관관계는 이제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02년도에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칼슘 패러독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 뼈 건강을 위해서 무슨 우유가 최고 이런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밖에도 우유의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우유는 최고의 완벽한 음식이다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이 믿음을 떠받치는 연구들도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낙농업자들이 비용을 댄 연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믿어야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